안녕하세요. 유고려병원 뇌혈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고려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모인 이유가 둘 다 혈관 다루는 의사들인데 사실 뭐 혈관 얘기하려고 모인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뜬금없이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오라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그 백신 접종 중에 술 마신 의사로 네. 조회수가 올라가서 상당히 곤란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차 백신 맞았고 2차 백신도 맞을 거고요.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하시러 오는 환자들 예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는 지식 가지고 알려드리면서 주의사항, 뭐 앞으로 전망 이런 거 쭉 얘기를 해보려고 특히 혈관 다루는 의사 둘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과장님은 맞으셨어요? 네, 저도 3월 초에 맞았고요. 네. 이제 5월 달에 이제 추가 접종 예정입니다. 네. 네. 제가 그때 막 고생했다고 올리니까 저 백신 안 맞으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분들이 있던데 저 백신 맞을 겁니다. 요즘 근데 시끄럽더라고요, 그죠? 뭐 네. 다들 걱정하시는 게 환자분들이 뭐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이전 백신, 다른 백신보다 더 많다고 좀 걱정하시는 게 좀 있고요. 네. 네, 요새 또 그런 혈전증 이슈 때문에 네. 또 좀 더 물어보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리고 저희 뭐 심장내과라든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아무래도 더 네. 고위험군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더 궁금해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비슷한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접종 전에 나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 약을 끊어야 되나 오히려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 오늘 한번 해보죠. 네네. 우리나라 혈전 생긴 환자가 예방접종 후에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한 명 나온 걸로.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자료 보니까 나와 있던데 네. 못 외워서 저기 칠판에 써놨는데 100만 명당 1.3명 정도 생길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75만 명 맞았을 때 기준으로. 유럽 기준으로 보면 그때 유럽에서 3,400만 명 맞았을 때 기준으로 100만 명당 6.5명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혈전이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던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인종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통계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죠? 원래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더 기본적으로 백신이나 상관없이도 그렇죠. 이런 혈전증이 더 유병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미국은 유럽은 한 100만 명당 6.5 나왔고요. 네. 미국은 한 100만 명당 한두 명? 네. 정확한 통계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통계마다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네. 100만 명당 뭐 1명에서 6.5명 이 정도 발생할 수 네.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00명당이 아니라 100만 명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드문 거죠, 사실은. 네. 저희가 백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00만 명당이면 저희가 평생 보는 환자 수보다도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네. 걱정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4월 13일인가 유럽 그 약품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보다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서 더 의미 있게 좀 혈전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비율이 매우 낮죠. 네. 그래서 백신을 그 혈전증이 생겨서 생기는 손해보다는 백신을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맞아야 된다라고 권고는 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면역 반응이 활발한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질병관리청에서는 30대 이하에서는 맞지 않도록 지금 네.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전에는 맞았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조절했잖아요. 이게 그쵸. 대상 네. 연령을 조사한 결과 보니까 여러 과 의사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했던데 20대는 아무래도 이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이 고령층에 비해서 좀 낮은 편.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더라도 코로나를 스스로 잘 이겨내거나 중증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혈전증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니까 굳이 이거 맞을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혈전증
많이 보시잖아요. 네. 혈전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혈전증은 이제 말 그대로 혈액이 응고돼가지고 혈관을 막는 질환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런 응고된 혈전을 녹이는 약을 저희가 쓰죠. 그렇죠. 예, 치료는. 예.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원래 혈전증이 다리에 많이 생기잖아요. 주로 일반인들은. 근데 이 백신 접종하고 생기는 거는 좀 특이한 위치에 뭐 뇌정맥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장 정맥 이런 곳에들 생겨가지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대뇌 정맥 혈전증 드물어요, 사실. 네. 저도 뭐 손에 꼽을 만큼 환자 봤는데요. 음. 평생 한 명도 못 보는 신경외과 의사도 많이 있을 거예요. 드무니까 사실 진단도 잘 안 돼요. 머리 아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오는데 초기에 대뇌 정맥에 혈전이 생겼다고 처음부터 캐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유는 자주 안 보니까. 그렇죠.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도 그렇게 드문데 백신 맞고 나면 그 드문 병이 그나마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거니까요. 이게 네, 네. 참 말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사실 이거 찍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신문사에서 저보고 대뇌 정맥 혈전증을 잘 아는 의사다 인터뷰해달라 그래서 한참 물어봤었는데 네.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게 아주 드문 병이기 때문에 이걸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만약에 생기더라도 진단이 쉽지가 않으니까 혹시 의심이 되면 꼭 혈관 보는 대뇌 혈관을 잘 볼 수 있는 의사한테 와서 진료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드문 병입니다. 그리고 뭐 배에 있는 정맥에도 생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쪽은 본 적도 없고 다리에는 좀 생긴다 그죠? 네. 보통은 이제 다리에서 생겨가지고요. 뭐 폐 쪽으로 날아가는 게 그렇죠. 흔한데 네. 아니면 부정맥 같은 게 있어서 심장에서 생겨서 네. 머리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 저희가 보는데요. 네. 좀 다른 유형으로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너무 드문 병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백신 맞지 말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까지 잘못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맞을 겁니다. 장모님이 저보고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1차 맞고 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네, 네. 2차 맞고 혈전 생기는 거 아니냐 조서방. 그래서 그 뒤로 통화를 안 하고 있어요. 네, 2차 맞아야죠. 저희 둘 다 혈관 보는 의사들이잖아요. 환자들 질문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런 환자인데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니냐, 혈전 더 잘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죠. 원래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스텐트 시술 받으신 분이나 뭐 관상동맥, 뇌혈관 질환 이런 있으신 분들이 일반인들보다 당연히 혈전이 더 잘 생기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더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혈전이 잘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뭐 스텐트 시술 받으신 분들 한 명도 혈전 생겼던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근거는 좀 미약한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다 사실은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항응고제 그렇죠. 이런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덜 위험하지 않을까. 맞아요. 약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똑같은 얘기 나눠 이 얘기 처음 하는데 네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도 아니고요. 뭐 네. 다른 선생님들 뭐 다들 이런 생각 하시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직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근거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법한.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혈전이 생기면 저희가 항응고 치료를 하는데 그런 약을 이미 먹고 있는 환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중단할 필요 없고 먹으면서 백신 접종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마음 놓고 그렇죠. 요새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먹고 있던 약은 그대로 먹고 그렇죠.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나는 좀 오히려 덜 생기겠다 하는 그렇죠. 약간의 안도감을 네. 자신감을 가지고 백신 접종하시면 되겠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면 더 기분 좋게 돌아가시더. 제 친구 약사 중에 지금 네. 혈전 논란이 있으니까 항고제를 미리 이렇게 처방을 받았다가 나 결정적인 순간에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근데 그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 스스로 혈전이 생겼다고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뭔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즉시 병원으로 오시는 게, 병원 오셔서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필요하면 검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 동영상 찍고 나서 네네. 댓글이나 아니면 뭐 아는 분들 연락 와서 너 그때 약 어떻게 먹었냐, 열 나거나 근육통 생기면 뭐 어떤 약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네. 제 비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네. 가장 일반적인 거를 가르쳐 줬는데, 네. 어떻게 드셨어요? 타이레놀 왜 500mg도 있고 그 약국 650mg 서방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약국에서 팔던 거 500짜리 집에 그렇죠. 있던 거. 왜 그거 드셨어요? 집에 있어서.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물어봐요. 너는 뭐 500mg짜리 먹었냐, 650mg짜리 서방정을 먹었냐.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옆에 있는 거 먹었습니다. 네. 뭐 얼마나 드셨어요? 하나를 먹었고요. 네. 500짜리 하나. 또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약 기운 떨어지니까 또 아프고 해서 총 3번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안 드셨네요, 그죠? 네, 저는 별로 안 먹은 거고요.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진하면서도 쭉 설명해 드리고, 집에 타이레놀 있으세요? 그리고 없으시면 가면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꼭 사가지고 가십시오라고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등치가 좀 있어서, 그리고 네. 열도 많이 나고 해서 타이레놀 500mg짜리 2개, 그래서 1000mg 먹었었고요. 1000을 하루 3번 먹었었어요. 계속 열이 나고 힘들었으니까. 보통 그 정도는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2알씩 한 3번까지는 먹어도 되고요. 네. 더 먹는 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독성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그죠? 네. 또 물어보는 게, 타이레놀 말고 딴 거 뭐 무슨 약이 더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타이레놀 제일 먼저 추천했어요. 네. 소염제 먹는 분도 계시던데, 근데 이 소염제는 좀 기전이 달라서 이제 그거는 약간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백신에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소염제는 좋지 않고 그냥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을 제일 먼저 추천하는 이유가, 뭐 타이레놀은 상품명이고 아세트아미노펜인데, 네. 그게 그나마 제일 안전하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편의점에서도 한밤중에도 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준비해놓고 맞으시는 게 네.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타이레놀 얘기 실컷 했는데, 타이레놀 먹고 무조건 버티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증상은 뭐 숨이 찬다든지 호흡곤란, 가슴이 아픈 흉통이 생긴다든지, 뭐 다리가 붓는다든지, 뭐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뭐 복통, 이런 게 이제 보통 2주 이내에 생기니까요. 그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타이레놀이 능사가 아니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받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의 심한 근육통, 고열이 지속되면 언제든 한밤중이라도 응급실이라도 와라. 네. 예, 집에서 혼자 약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액이라도 맞고 하는 게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일반적인 부작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한번 진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빠뜨린 얘기 뭐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거 네. 있습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메인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화이자 타사에 비해서 뭐 좀 효과가 떨어진다, 뭐 혈전이 더 잘 생기는 건 아니냐, 뭐 유럽에서 먼저 그렇게 발표가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하잖아요. 효과가 50%래요. 그렇죠. 네. 화이자 뭐 60에서 70%면은 오히려 그것보다 효과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혈전 생기는 것도 그러면 다른 제품은 안 생기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뭐 화이자나 다른 모더나 이런 다른 플랫폼의 백신도 다 비슷한 확률로 혈전이 생긴다고 그래서야 뭐 특정 제품 때문에 뭐 혈전이 더 잘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심을 담아서 대답을 네. 한번 해주시면, 그래서 만약에 골라 맞을 수 있다. 그럼 뭐 맞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1차를 맞았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는 그렇게 안 아프대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싶고요. 아, 저도 화이자는 오히려 2차가 아프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유튜브에서 봤나? 그러면 좀 더 걱정되는 또 다른 문제 하나 이야기해 보면 백신 접종 센터 지금 바로 옆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끝나고 나면 30분 앉아 있다 가세요, 뭐 관찰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진 네네. 해보셨죠? 네네.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나필락시스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그죠? 네. 백신 말고 일반적인 다른 상황에서 아나필락시스 환자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던가 네. 또 군대에 있을 때는 벌에 쏘여가지고 오는 병사들 네. 그다음에 백신 접종하고도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네. 백신에 첨가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네네. 같은데 그죠? 그 아나필락시스도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백신 접종 센터에 그 응급 카트 딱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 프로토콜이 짜여져 있는데 모르셨죠? 그런가요? 네, 다 짜여져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안 쓰셔도 직원들이 착 다 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콜이 다 붙어 있고요. 물론 네. 머릿속에 다 있겠지만 네. 약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병원이네요. 네. 다른 병원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는 이유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사실 이것도 아주 드문 일 같아요. 그죠? 네, 매우 드물죠. 네. 네. 아주 드문데 또 이건 병원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바로 조치가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좋은 의료 환경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병원 밖이라면 걱정할 일이지만 병원 안에서는 뭐 빨리 그렇죠. 조치가 되니까 아나필락시스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 신문 기사 보면은 뭐 할머니가 백신 맞고 나서 얼마 만에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아나필락시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예진 해보니까 뭐 환자들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뭐 걱정 좀 하시던가요? 생각보다 걱정 안 하시고 빨리 맞아야겠다고 오시는 분이 훨씬 많았던 것 그런 같습니다. 예. 백신 맞는 이유가 사실은 뭐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을 막는 게 중요한데 사실 보면 이제 백신 접종 하고 나서 걸린 분들 보면 중증으로 거의 안 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백신 접종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셨죠? 제가 지난번 유튜브 찍었을 때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셨습니까? 저도 누군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 중증으로 안 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고 나서 절대 안 걸린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크게 위험한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그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장님은 1차 맞고 1차 뭐 맞으셨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같은 뭐 거 받았습니다. 고생 별로 안 하셨어요? 저는 열은 안 났는데 근육통이 저도 한 이틀 정도 있었고요. 네. 주사 맞은 데도 한 5일 정도 아팠던 것 같고 네. 다들 비슷한 거 같습니다. 뭐,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네요. 이 정도가 보통 제일 흔한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좀 특이하게 좀 심했던 것 같고 음, 또 우리 옆에 다른 과장님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쭉쭉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꽤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정부 계획대로라면 뭐 연말 안에 집단 면역을 이룬다고 하니까요. 네. 사실 의사들이 좀 힘들어요, 요새. 그죠? 이제 원래 하던 외래 진료도 봐야죠. 좀 수술도 해야죠. 또 틈틈이 와서 예방 접종 예진도 해야죠. 또 코로나 선별 검사도 하러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새 너무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끝났습니다. 환자분들 빨리 예정돼 있던 분들 맞으러 오시고 네.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병원 안에서만큼은 저희가 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방접종 얼른 다 끝내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편안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재미있는 얘기들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